삼동산 보안과 교육 정태주입니다. 432번 옷 챙겨 입으세요. 올 봄, 저는 태어나서 처음 전주영화제를 방문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생활하다 보니 서울이나 경기 쪽 영화제는 자주 갔어도 아예 서울 밖 영화제는 거의 가본 적이 없었는데 큰맘 먹고 3박 4일을 다녀왔죠. 그렇게 저는 한국 독립영화만 8편을 보았고 절반 정도는 굉장히 작품 자체를 만족스럽게, 그리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조금은 아쉬웠지만 나름 미개봉작을 봤다는 데 의의를 두며 아쉬움을 달랬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이는 제가 아주 가끔씩 글을 올리는 블로그에도 전주에서 봤던 작품들에 대한 평이 남겨져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작품은 전주에서 봤던 8개 작품들 중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좋게 봤던 영화였습니다. 바로 만남의 집이란 작품이었는데요. 국내에선 여러 이슈 때문에 보기 힘든 여자교도소에 관한 작품이라는 점, 거기에 작품의 주인공이 수용자가 아닌 여성교도관이라는 점이 꽤나 끌리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송지효 배우가 영화 침입자 이후로 거의 5년 만에 스크린으로 돌아오는 작품이라서 걱정과 기대가 반반씩 섞여 되려 궁금했고요. 저에게 송지효 배우는 연기력은 훌륭하지만 아직 몸에 딱 맞는 좋은 작품을 만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제가 전주에서 만난 만남의 집을 보고 나서 든 첫 번째 생각은 송지효 배우가 드디어 본인에게 딱 맞는 배역을 맡아 좋은 작품을 잘 이끌고 나갔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작품 자체가 품고 있는 온기, 지금의 사회가 외면한 곳을 바라보는 시선과 더불어 우아하지만 단호한 작품의 메시지까지, 갑자기 쌀쌀해진 지금 같은 날씨에 이만한 작품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품 만남의 집에 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작품에 크고 작은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감상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영아, 너 안 가? 빨리 와. 나 밥 안 먹으면. 15년차 교도관 태저. 그녀가 15년 동안이나 이 삭막하고 긴장감 가득한 교도관 생활을 이어올 수 있는 이유는 특별한 의무감이나 책임감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몸이 건조하고 감정적으로 큰 파동이 허락되지 않는 삶이 오히려 태저의 지금 삶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평소처럼 정해진 규율 내에서 수용자들을 관리하던 어느 날, 자신의 담당 수용자이자 8년째 복역 중인 432번 미영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미영은 장례식에 갈 수 없는 상황이기에 후임 해림에 자신들이라도 장례식장에 대신 다녀오자는 제안을 못 이기는 척 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주한 미영의 딸 준영. 엄마의 친구 은혜의 손에서 안전하지 못한 생활을 묵묵히 감내하는 준영이 눈에 밟히던 태저는 그만 자신의 연락처를 전달해주며 작게나마 어른이자 보호자의 역할을 해주기 시작하고, 수용자의 딸과 담당 교도관의 만남을 알게 된 미영은 이 둘의 만남이 내심 불편하기만 합니다. 그러던 중 태저는 교도소 내 수용자와 그 가족이 만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마련된 만남의 집을 통해 준영과 미영을 만나게 해주려는데, 워낙 신청 인원도 많고 서로를 안 시절보다 못 보며 지내온 세월이 훨씬 많은 만큼 둘을 설득하는 건 역시 쉽지만은 않습니다. 과연 태저는 준영과 미영을 만남의 집까지 데려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태저가 이토록 이 둘의 만남을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혹시 저희가 432번 어머니 빈소에 조문을 좀 가면 어떨까요? 여기가 그 사람들 부탁 들어주는 데가 아니야. 차정윤 감독의 만남의 집은 건조한 삶을 사는 태저와 교도소에 있는 미영, 그리고 한참 보호가 필요할 나이에 쉽사리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준영이 서로 연대하며 알게 모르게 서로를 치료해주고 일으켜주는 영화입니다. 그렇게 우선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부분은 역시 미영의 복역 이후에 관한 타협, 복역자들에 대한 미화와 관련된 문제였을 텐데요. 실제로 국내에선 아직 많지 않은 교도소나 재소자에 관한 영화, 드라마에서 재소자들이나 그들의 범죄에 관한 미화, 그들도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장치를 넣으면서 여러 논란이 꼬리표처럼 따라오기도 했습니다. 작품은 이를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미영의 죄목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는 있지만 이를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보호하려 드러내지 않습니다. 다른 재소자들도 역시 그렇고요. 또한 대부분의 시선을 태저와 준영에게 맞추면서 재소자들에 대한 미화와 존엄성보단 연쇄되는 악순환과 이에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시스템을 넌지시 드러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작품이 다분히 사회비판적인 작품이냐 묻는다면 저는 물론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련의 사건으로 누구에게도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건조한 삶을 이어나가는 태저와 어린 나이에 마땅히 있어야 할 보호자 없이
혼자 애써 웃으며 살아가는 준영은 분명 다른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를 통해 작은 구원과 안식을 얻게 됩니다. 이는 커다란 시스템에 대한 비판보단 개개인의 연대와 치유를 통해 그 온기를 스크린 너머의 관객들에게도 공유하고요. 태저와 해림의 대화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들. 태저는 결혼을 한 적이 있으나 일련의 사건들로 결혼 생활을 마무리 지었다는 부분과 홀로 있는 준영에게 계속해서 마음을 쓰는 부분, 준영을 챙겨주고 보호자와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며 밝아지는 부분, 만남의 집을 통해 미영과 준영을 만나게 하려 노력하는 부분을 미루어 보아 만남의 집은 단순히 교도소 내에 있는 한 공간이나 제도를 넘어 어떻게 보면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여러 이유로 그러지 못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그 죄책감과 후회, 아쉬움을 미영, 준영 모녀를 통해 구원받고 치유받고 싶어 했다고 확장해서 바라볼 수도 있고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지만 마지막 태저가 만남의 집에 자물쇠를 걸고 그 자물쇠에 딱 맞는 작은 옷을 입혀주는 건 역시 자신이 충분히 위로를 받았고 치유되었으며 그 온기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작은 소망을 보여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준영이는 왜 자꾸만 만나러 가요? 사람들이 뭐 질문할 때요. 자기가 힘든 걸 남한테 묻더라고요. 자기 얘기하기 힘들면 그런 것 같아요. 작품을 보며 역시 송지우 배우의 연기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예능에서 비춰졌던 털털하고 엉뚱한 모습, 드라마에서 보여줬던 화려하고 강렬한 모습에 가려진 새로운 느낌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분명 화려하고 또렷한 이목구비는 교도관이라는 직업과 어울릴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배우 특유의 낮고 무거운 톤, 화장기가 거의 없는 수수한 얼굴에 표정이 잘 드러나지 않는 역할은 태저라는 인물이 짊어진 상처를 드러내는 데 탁월했고 차츰 감정을 회복하며 끝끝내 미소를 되찾은 태저의 표정에선 어떤 벅차오름마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인생 캐릭터를 드디어 만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도영서 배우가 맡은 준영은 사실 생각보다 어려운 캐릭터였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엄마를 잃은 소녀의 설정이 아닌 유일한 보호자인 엄마는 교도소에 있고 자신은 그 엄마의 몇 안 되는 지인 중 작은 여관을 운영하는 곳에서 생활하며 말 그대로 사각지대에서 나름의 방식으로 살아가던 인물. 한참 주변의 인물들에게 영향을 받으며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과 자아를 만들어가는 중학생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기억도 안 나는 엄마의 담당 교도관에게 만남의 집 이야기를 듣고 엄마를 만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인물. 생각해보면 기억도 안 나는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야 할지도 모르는데 주변에서 먼저 둘의 만남을 계획했다면 당사자는 이를 그저 수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런 찰나의 감정 변화를 도영서 배우는 꽤나 잘 연기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시 어쩔 수 없었지만 엄마 미영의 연기와 서사를 조금은 더 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협조적이지 않았던 미영의 감정이 작품에서 할애된 시간에 비해 너무 들쭉날쭉이라서 어떤 부분에선 감정선을 따라가는 게 쉽지 않겠다고 느끼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자신의 딸을 혼자 두었다는 죄책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나고 싶어 한다는 모성애 사이에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장면들, 그리고 만남이 막상 성사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양가적인 감정을 느끼는 모습에선 분명 몰입도를 높여주었습니다. 그 밖에 윤혜리 배우가 맡은 해림은 통통 튀면서 태저와 반대로 재소자들에게도 인간적인 감정을 느끼며 마음을 쓰고 때때로 극을 환기시켜주며 작품이 너무 무거워지지 않게 해주는 없어선 안 될 인상 깊은 캐릭터였습니다. 준영아, 나는 아직 너를 잘 모르지만 햇빛 같은 사람, 내가 너한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 만남의 집은 분명 서사적으로 뛰어난 영화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린 지금같이 쌀쌀한 날씨에 따뜻한 어른, 다정한 이웃 한 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생각을 바꿔주는지 알려주고 영상 자체도 특유의 온기가 가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작품 만남의 집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따뜻한 어른의 모습은 어떤 건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